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1 3월 학력평가에 나온 시조 두암육가 김약연의 작품이죠. 이 작품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얘가 1수, 2수, 3수, 4수, 5수, 6수까지 있으니까 얘는 연시조가 될 거예요. 자, 연시조인 두암육가는 화자가 60평생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음을 한탄하면서 동시에 늙음을 한탄하죠. 그리고 나서 후 3곡, 그러니까 전 3곡은 늙음에 대한 한탄이 주 내용이고요. 후 3곡은 자식들에게 젊음을 믿지 말고 착한 일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는 권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현재 자신의 60평생을 돌아다 보면서 자신이 장부로서 한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뭐 그렇게 바쁘다고 벼슬길에서 헤매고 돌아다녔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젊은이들이여 나처럼 살지 말고 젊었을 때 착한 일을 해라 라고 권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뭐 벼슬길이나 혹은 부를 축적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모두 다 원하는 일이지만 운수에 달려있고 또 운명에 달려있으니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착한 일을 행하라 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상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어저 내일이야 무슨 일 하다 하고 굳은 이 다 빠지고 검던 털이 희었네. 어우와 소장 불노력하고 노대의 도상비로다 라고 했어요. 어저니까 감탄사죠. 어우와 감탄사예요. 감탄사는 영탄적 어주죠. 감탄사. 뭐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네요. 내 일이야 무슨 일 하다 하고 내가 한 일이 무슨 일이 많다 하고 내가 한 일이 뭐 그리 많다 하고 그러니까 화자 자신이 지금까지 한 일이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굳은 이 다 빠지고 검던 털이 희었네. 그러니까 뭐야? 늙었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 늙음을 색채 대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던 털이 젊었던 거고 희었다, 늙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색채 대비를 통해서 자신이 한 일 없이 늙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의 흐름이죠. 검던 털이 희었으니까요.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색채 대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색채어의 대비를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죠. 검다 희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색채어의 대비는 색채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색채 이미지가 나왔다고 해서 색채어가 포함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색채어는 검다 희다 파랗다라고 나와야 색채어고 구름 그 다음에 까마귀라고 하면 색채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색채어는 색깔을 분명하게 말해야 되고 색채 이미지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색깔을 연상할 수 있으면 색채 이미지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선지 여기 검던 희었네 라는 말을 통해서는 색저의 대비를 통해서 늙음을 한탄한다 라는 말도 되고 색채어의 대비를 통해서 세월의 흐름을 시각화하고 있다 라는 말도 되고 색채 이미지의 대조를 통해서 세월의 흐름을 시각하고 있다, 늙음을 한탄하고 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굳은 이는 다 빠지고 검던 머리털이 희게 되었네. 그러니까 이렇게 늙을 때까지 화자는 한 일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어우와 역시 감탄사죠. 소장 불노력하고 노대 도상비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젊었을 때 노력하지 않고 노대 늙어서 헛되게 근심하고 있다라고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한탄을 하니까 젊었을 때를 떠올리면서 현재를 한탄하니까 성찰적이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지난날을 돌아봤으니까요. 늙음에 대한 한탄이에요. 헛되게 늙어버린 것에 대한 한탄이죠. 이수 볼게요. 셋, 넷, 다섯 어제인 듯 열숨을 얼핏 지나
서른 마흔 한 일 없이 신예순 넘는단 말인가. 그래서 세월의 흐름을 자신의 나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넷 다섯 살, 열 스무 살, 서른 살, 마흔 살, 시은 살, 예순 살이 되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화자는 벌써 60이 넘었네요. 세월의 흐름에 대한 한탄이에요. 장부의 허다 사업을 못다 하고 늙었느냐, 이거 묻는 게 아니죠. 서리법. 자조하는 거예요. 자조. 반성하고 있는 거죠. 와, 내가 60이 넘었는데 장부의 많은 사업을 다 하지 못하고 늙었단 말이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장부를 통해서 화자는 화자의 신분을 알 수 있어요. 화자의 신분은 뭐야? 사대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벼슬길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갈래별 특성을 볼 때 이 시는 두암육가라는 시고요. 작자가 김양년, 작자가 밝혀져 있으니까 이 사람은 사대부임을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세월의 흐름에 대한 한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늙어버린 60까지 살아버린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한탄이 드러나 있는 거고요. 생원이 무엇인가 급제도 헛일이니,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은 허생원을, 그러니까 허생원이 아니고 그냥 생원을 지낸 거죠. 그러니까 벼슬을 했어요. 벼슬을 한 신분이다. 벼슬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급제에 했죠. 그런데 헛일이다. 이 과거급제한 거 다 쓸데없는 일이야. 화자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화자는 과거에 급제했는데 헛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유배온 상황입니다. 유배온 상황이에요. 밭 깔고 논 매던 설마한들 배고프리 서리법이죠.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밭 깔고 논을 메었더라면, 즉 농사를 지었더라면 설마 한들 배고프겠어?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빈곤해요. 배고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벼슬길에 헤매던 상황을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반성. 내가 지난날 이렇게 농사를 지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빈곤하진 않을 텐데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다니느라 지금 유배 와서 생각해 보니까 후회되네. 나 잘못 살았네 라는 뜻이죠. 이제야 아무리 애달픈들, 이제야 아무리 후회해 본들 몸이 늙어 못하올세. 이제야 아무리 농사를 지려고 해봐야 몸이 늙어서 못할 거야. 이것은 바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이제 늙어서 농사일도 못해 라는 체념입니다.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농사도 못해,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삼수 봤죠? 삼수까지의 내용은 스스로의 신세에 대한 한탄과 후회, 체념, 깨달음, 성찰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고요. 후 삼수는 젊은이들에 대한 권고, 당부, 훈계 다 같은 말이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마라는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수 한번 볼게요. 너희는 젊었느냐? 나는 이미 늙었구나. 무슨 표현법? 대구법이 나타나네요. 비슷한 문장 구조,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서 늙음에 대한 탄식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너희는 젊었니? 그랬어요. 너희가 청자죠. 청자니까 대화체고요. 대화체니까 말을 건네는 어조. 그리고 젊음과 늙음에 대한 대조. 또 늙었구나 라고 했으니까 영탄법. 감탄문이죠. 그러니까 영탄적 어조. 를 통해서 늙음에 대한 탄식을 보여주고 있죠. 젊다 하고 믿지 마라. 나도 일찍 젊었더니 젊어서 흐느적 하다가 늙어지면 거짓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젊다 하고 너희 젊음을 믿지 마라 라고 해서 명령형 어미를 사용해서 당부의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젊음을 믿지 마. 나도 일찍이 젊었는데 젊어서 흐느적 살다 보니 나처럼 늙어지면 다 헛된 것이 돼. 헛돼. 젊어서 흐느적 한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대충 살았다. 1년에
1년에 뭐라고 나왔냐면 소장 분류력과 같은 말이죠. 1년 종장의 소장 분류력하고 노대의 도상비루다와 똑같은 의미죠. 젊어서 흐느적 하다가 노력하지 않다가 늙어져서 슬픔을 느껴. 늙어져서 근심이 많아. 늙어지면 거짓 것이 늙어지면 허망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후회가 나타나 있어요. 허망하다, 허무하다, 무상하다, 무상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젊었을 때 흐느적하지 마라. 늙으면 나처럼 후회한다 라는 것을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당부, 훈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수 제산인들 부디 말며 과갑인들 마다할까 라는 것은 뭐예요? 제산인들 누가 마다하며 과갑은 과거 급제라는 말이에요. 과거 급제인들 누가 마다할까? 싫어할까? 또 대구법이 있네요. 그러니까 누구나 재산이 있으면 좋아하고 과거 급제하는 것을 좋아하지. 이건 누구나 바라는 일이야. 누구나 바라는 일이지. 하지만 재산이 유수하고 과거압은 제천하니 하오면 못할이 없기는 착한 일인가 하노라. 재산은 유수하다. 운수에 달렸어. 재산은 운수에 달렸고 과거에 급제하는 것은 하늘의 뜻에 달렸어. 즉 이런 것은 운명이야.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거, 그 다음에 과거에 급제하는 거, 이런 것은 다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아. 우리는 물론 재산을 많이 갖길 원하고 과거에 급제하길 좋아하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운수에 달려있고 하늘의 뜻에 달려있으니까 이런 것은 운명이야. 운명론적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하오면 못할 리 없기는 착한 일인가 해. 무슨 뜻이에요? 영탄법 들어있네요. 이런 것들, 재산과 과갑은 운명에 달려있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즉 하오면 못할 리 없기는, 하자면 할 수 있는 것은 착한 일이야.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착한 일은 우리가 마음 먹으면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재산과 과갑은 운명에 달린 일이야. 그래서 대비적 시효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재산이나 과갑을 싫어하진 않지만 이런 것은 억지로 쪼질 수가 없어. 억지로 쫓을 수가 없어. 이런 것들 운명이거든. 하지만 우리가 마음먹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착한 일이야.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야 돼 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착한 일은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아니고 화자가 깨달아서 젊은이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화자가 깨달아서 당부하는 말이에요. 마지막 수, 내 몸이 못하고서 너희더러 하라게는 내 못하여 해달 뿐이 너희나 하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못하고 너희에게 말하기는, 이 너희는 젊은이들이겠죠? 하라기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나 내가 못하여서 이렇게 마음이 애달프니까 너희더러 하라는 거야 라는 뜻이죠. 너희나 하여라. 명령형 어조를 통해서 당부의 말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네요. 그러면 내가 못하여 애달퍼서 너희한테 하라고 권고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애달픈 이유는 뭐예요? 이제야 아무리 애달픈들 몸이 늙어서 못하니까 더 애달픈 거예요. 내가 지금 못해서 애달픈 이유는 지금 늙어서 아무리 애달퍼 해도 몸이 늙어 못하니 젊은 너희들이나 하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청년에 아니하면 늙은 후 또 내 되리.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젊었죠. 이 청년들 안 하면 나처럼 나와 같이 후회하게 될 거니까 너희한테 하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전체를 정리해 봅시다. 화자는요,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즉 성찰하면서 한탄하고 있고요. 젊은이에게 자신처럼 되지 말고 벼슬길 이런 거, 재산 모으는 거 이런 것은 하늘의 운명에 달려 있으니 운명이 아니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착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권고하고 있죠. 따라서 화자의 정서는 후회와 반성입니다. 성격은요, 이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고요. 스스로를 성찰하고 있고요. 젊은이들의 생각을 바꿀 것을 당부하고 있으니 계몽적이고요. 스스로를 탄식하니까 탄식적이고요. 스스로를 후회하고 있으니까 자조적이고 자탄적이라고 할 수 있네요. 따라서 주제는 지난날에 대한 탄식과 젊은이에 대한 권고, 권계, 계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표현법. 맨 처음에 시어의 대비가 나와요. 시어의 대비. 젊음과 늙음의 대비인데, 자, 뒤에도 젊음과 늙음이라는 단어가 시어가 나오기도 하지만요. 검던 털이 희었네라고 해서 색채어의 대비, 색채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뒤에서 보면 청년 늙음, 또 젊음, 늙음이라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서 자신의 신세, 화자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뒷부분에서는 젊은이들에 대한 권계를 충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리적 표현이 나오죠. 서리적 표현. 넘는단 말인가? 이 서리적 표현도 영탄적 어조죠. 그 다음에 도상비 로다. 여기에는 감탄문 역시 영탄적 어조입니다. 늙었느냐? 서리적 표현. 넘는단 말인가? 서리적 표현. 배고프리? 서리적 표현. 늙었구나? 영탄적 표현. 감탄문. 마다할까? 서리적 표현. 영탄적 어조. 그 다음에 착한 일인가 하노라? 영탄적 어조. 하여라 명령의 어미를 통해서 권고, 훈계를 강조하고 있네요. 또 대구적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대구적 표현 어딨나? 여기 있네요. 너희는 젊었느냐? 나는 이미 늙었구나. 대구적 표현도 있고 대주의 이미지도 있고 청자 너희를 설정했고 늙었구나라고 했으니까 영탄적 어조 감탄문이 쓰인 거죠. 또 대구적 표현 재산인들 부디 말며 과갑인들 마다할까 여기에도 나왔고요. 재산이 유수하고 과갑은 제천한 여기도 대구적 표현이네요. 또 여기 영탄적 어조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 연시조는요. 하얗게 샘머리를 들여다보면서 대장부로서 한 일 없이 늙었음을 탄식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에게 경계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재산을 쫓는 일, 과갑에 연연하는 일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계하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운명이니까요. 하지만 스스로 할 일은 착한 일이라고 하면서 착한 일이 바로 화자가 바라는 궁극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겠죠.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죠. 주제가 너무나 명확하니까요. 탈로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훈계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어 해석만 하면 그런데 현대어도 그러니까 이 고어가 그닥 어렵지 않아서 해석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